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항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은 투자하는 게 가장 기대감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 현대가 인수할 꿈의 전고체 로봇 배터리, 이 주식 한 주라도 사 모으세요. 곧 세계 1위 됩니다에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도 좋고 이 전력 설비 기업들도 흐름이 아주 좋은데, 배터리 기업들도 8월에 좀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우선 8월 7일 영상입니다. 목요일 영상이죠. 이거는 아침 방송이라고 해서 새벽 6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7월 7일 시초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상인데, 이제 세명전기가 이 바닥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가 한 8,000원대였는데 세명전기가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렇게 바로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쵸? 목요일 영상 찍었을 때 8,200원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21% 올라오면서 대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요일까지 10%더 상승이 나오면서 세명전기 수익 나셨다라고 댓글 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도 그렇죠. 8월 6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 요것도 이제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8월 7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하게 이제 상한가가 나와버렸죠. 자,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8,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8,000원 지키시면서 매도했다면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도 제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월 5일 영상이죠. 이제 LFP 쪽의 흐름이 좋아서 이때는 LFP 대장주인 LNF를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LNF 8월 5일에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요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흐름이 아주 좋아요. 그쵸? 금요일에는 5% 4% 가량 상승하면서, 이게 또 한 주가 끝날 무렵에 우선은 순환매가 좀 강했을 때 이렇게 부각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NF는 그리고 제가 7월 24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요 자리인데 이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뭐 LNF나 세명전기나 오리엔탈 전공이나 그리고 HJ 중공업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처럼 대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로봇 마라톤에 이어서 이번 8월 14일에서 17일까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올림픽이 개막이 돼요. 올림픽이라는 이 거창한 단어를 썼지만은 그냥 거의 풋살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점은 이로 인해서 이 로봇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구매욕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한지, 그리고 심장의 역할을 하는 로봇의 배터리의 성능이 어떠한지를 동시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특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들은 이 배터리의 성능이 정말로 중요한 관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들은 이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자, 로봇을 만약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가전용으로만 쓰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휴대폰 같이 충전하고 배터리를 갈아 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자, 하지만 이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르죠. 제조의 경쟁력은 뭡니까? 끊이지 않는 자동화된 생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휴머노이드와 자동화 로봇들로 생산 시설들이 전부 다 대체가 되면서 사실 휴머노이드도 상용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을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은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전고체 배터리에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충전이 빠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이제 가지고 다닌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LFP가 500km, 600km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상승 재료가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휴머노이드에 들어간다라는 건 일단 작아요. 작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함량이 에너지의 함량이 기본 배터리의 밀도 수준으로는 지금 한창 모자라죠.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배터리로 2시간, 3시간밖에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제조 능력에서 상당히 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거죠. 2시간마다 계속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몸집이 작더라도 에너지 함량이 거의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12시간에서 그리고 뭐 24시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배터리의 성능을 이 밀도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제조 능력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전에 전기차를 재료로 상승했었던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대치가 더 올라온 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4월 2일 기사인데요. 우선은 27년 양산 목표로 2년 뒤죠. 글로벌 완성차 5개의 기업에게 샘플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년 뒤면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4월 달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규모예요. 그리고 그중 4,500억은 전고체 배터리의 라인 구축에만 투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연구 개발이 아니라 라인 구축입니다. 그렇죠? 라인 구축이라는 것은 즉 실증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는 거기 때문에 양산 임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조 규모의 유상증자가 3자 배정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심지어 한 주당 14만 원으로 신주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삼성 SDI의 주가는 2조의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6월 달 들어서 그렇죠? 14만 원. 한 주에 14만 원짜리에 2조 규모의 물량들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다시 배터리의 심리는 굉장히 좋아진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14만 원까지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최저점이 15만 7천 원까지 버텨주면서 이전과는 배터리의 기대감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삼성 SDI 같은 전고체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고유의 무음극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로봇의 이 작업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배터리에 많은 에너지를 함량시킬 수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삼성 SDI는 음극재를 뺐다라는 거죠. 즉 충전 중에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을 이용해서 전지를 구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액체가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배터리들은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피 대비해서는 에너지의 함량이 낮아요. 액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극재는 또 흑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분리막까지 하면 양극재 비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로 이게 기술이 그쵸 이제 체인지가 되면요. 액체 대신에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극재 또한 없애버린다면요.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로만 이뤄진 배터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용량이 줄어들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크기를 더 키우면서 작업 시간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배터리가 단계별로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음극재를 완전 제거하기보다는 흑연 음극재 대신에 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음극재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쓰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에는 이제 CNT가 또 들어가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음극재를 빼면서 양극재로 채우겠다라는 것은
음극재의 역할을 하는 대체재를 끼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건 음극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이제 소재들, 실리콘 음극재와 탄소 나노튜브가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투자 소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전고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9일 기사인데요. 이것도 올해죠. 올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부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1,824억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전고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비용만 좀 지워졌었는데 이번에 1,800억의 규모를 또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양산 단계에 앞선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 규모라고 봐요. 자, 그리고 3대 핵심 기술의 풀 라인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은 우선은 전고체는 3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전고체. 크게는 고분자계 황화물계 그리고 산화물계로 나뉩니다. 고분자계는 작은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VR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리고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경량화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죠. 자, 이용의 전도가 낮기 때문에 고출력에는 쓰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황화물계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합니다. 황화물계는 전기차 그리고 ESS,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 쓰이는 게 바로 전고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의 배터리이기도 하죠.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속도가 구현이 가능하며 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에 버금갈 정도로의 고체 전해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황화물계라는 게 가장 높은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순도 원료와 건식 제조 공정이 필요해서 비용이 높은 게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 산화물계는 PCB 기판 실장용 소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 전원 등에 쓰이는 그런 황화물계보다는 출력이 거의 2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안전성이 좋고 고온에 우수합니다. 안전성이 높으면은 그만큼 출력이 낮다라는 게 이게 조금 반비례 현상이 따라오는데, 아무튼 높은 저항과 그런 고열 공정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황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은 투자하는 게 가장 기대감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 황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본 소재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5시간 전 기사, 4일 전 기사, 최근 기사예요. 보시면 상업화 플랜트의 구축을 결정했습니다. 2026년 내년에 검증을 끝낸 뒤에 상업화 플랜트를 이제 구축을 할 것인데, 이전에는 샘플용만 만들었었어요. 테스트용 플랜트를 생산하면서 샘플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에 공급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삼성 SDI한테 갖다 주는 이런 밸류체인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상업화는 결국에는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황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알리는 이사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020년부터 삼성과 현대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했었어요. 이전부터 미국의 전고체 스타트 기업들에게 솔리드 파워라든지 투자를 하면서 역시나 관심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삼성과 현대가 2020년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협력을 밝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5년 뒤인 올해는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3월 기사입니다.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고용량 배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현대차 로봇에 들어간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스팟이라는 자족보행 로봇케이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삼성 SDI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시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황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의 밸류체인을 잡는다면요, 단순 삼성 SDI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도 탑승하는 연관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 상승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양산 시장을 앞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로봇주도 좋지만은 우선은 배터리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기사들이 사실 여기저기 지금은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뜨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서 기사화가 된다면요, 이미 시장에 알려지는 게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관련 배터리 종목들을 담아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제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히든 종목 두 가지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까지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식 도박이가 벌써 11만 명, 그리고 주코치의 매매 전략이 3만 8천 명으로 도합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됐는데요. 자, 전부 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면은 절대로 불가능했고요. 우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영상 말고도 장중에 제가 투자자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종목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무려 12,2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방제는 주코치의 오늘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최신 정보와 개연성이 있는 대장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매일매일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신 거겠죠. 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8월 8일 금요일 시장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 자, 8월 8일 우선은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9분에 말씀을 드린 게 우선은 패션, 골프, 카지노 쪽에 수급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파라다이스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중에 8월 8일에 14%나 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20분까지 바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잡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자, 그리고 9시 4분쯤에는 PCB 쪽의 흐름이 강해서 TLB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TLB. 자, 주가 4%에서 공유해드렸고요. TLB의 주가가 장중에 4%에서 11%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6%로 마무리가 됐죠. 이것도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고점을 다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힘이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종목들 제가 실전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는 EV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3%에서 EV 첨단 소재가 종가로는 좀 많이 빠졌는데요. 장중에 9%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것도 윗꼬리가 나왔을 때 역시나 매도가 강한 구간이었다 보니까 매도가 좀 나왔는데, 아무튼 빠르게 접근해 보셨다면은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보유했다면은 조금 마이너스였겠죠. 자, 그리고 9시 6분에는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테스나 주가 8%에서 말씀드렸는데 두산 테스나가 장중에 16%까지 쫙 올라갔다가 그리고 6%로 마무리가 됐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 끝심들이 살짝씩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자, 그리고 10시 1분에는 세명전기를 말씀드렸어요. 세명전기 4%에서 말씀드렸죠. 보시면 세명전기가 4%에서 이것도 10%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은 세명전기는 12시 5분에 가장 고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10시 1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런 슈팅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의 이제 순환매에 따라서 수익 내기 아주 좋은 종목이겠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빠르게 수익 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려면은 역시나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변동성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조금 있고 주식하는데 좀 몰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실전 매매 관점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이런 브리핑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될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무조건 100%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들도 몇몇 있는데, 우선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재료와 좋은 종목들을 드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정말로 많이 들여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리고 엄선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서칭하면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확천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은 결국엔 계좌가 굉장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우선 주변에 또는 전화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또는 1,000,000원으로 1억까지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100%의 사기꾼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정해진 수익률, 확정된 수익률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중에 우리가 수익이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시장에 던져진 재료에 따라서 올라가는 대장주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일확천금 뭐 하루에 2배, 50% 이렇게 수익은 아닐지라도 천천히 수익률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대장주를 잘 찾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요, 결국에는 언젠가 계좌가 굉장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 3%, 5% 이렇게 수익 내도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 본다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다음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고, 당연히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장해 보시고요.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감사한 시청자분들이니까 당연히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입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어떻게 입장하냐? 바로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쭉 내려보면은 고정 댓글에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코치 오늘의 대장주, 그쵸, 무료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30초 내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구독자입니다 체크, 주식 경력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추가를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설문조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부탁드리는 설문조사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했다면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유재석이라면요, 유재석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내받으실 주식 공부방 안내받으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010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하면요, 입장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 번호가 틀리면은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기재를 방지하고자 020 땡땡땡땡 땡땡땡땡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제대로 했는지 재확인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쵸,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코치의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제대로 적었다면은
아까 보셨던 주식 공부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 클릭 후에 이렇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기 버튼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열기만 클릭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그대로 이제 연동이 되니까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별 3개에서 별 5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말로 중요한 종목들은 별 4개, 5개까지 드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최근에 말씀드린 별 4개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HJ 중공업. 이거는 제가 별 4개 종목으로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6월 달부터 최근에 7월 10일까지 별 4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때 자리를 보시면은 매물대를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7월 10일에 주가가 7,800원이었단 말이죠. 그쵸?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잡았다면요. 지금 HJ 중공업 얼마입니까? 14,7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2배가 올라왔다. 그쵸?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들도 2배의 수익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중요한 종목들은 놓치지 않고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LG CNS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 4개 종목이었는데 6월 12일에 별 4개 종목으로 나갔어요. 이때 주가를 보시면은 59,000원이었는데요. LG CNS 주가가 59,000원에서 6월 12일 59,000원에서 주가가 단숨에 이렇게 짜자자작 올라가면서 108,000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 보름도 안 돼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잭팟이 나버리는 종목도 종종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별 4개 종목들, 그리고 보다 보면은 별 5개 종목도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공부방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히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재빠르게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링크 공유해 주시면서 여기에는 좋은 정보들이 있더라,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잘 알려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려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방 링크를 클릭하실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맨 첫 번째 링크를 보시면 대장주 레포트 링크라고 있어요. 이 레포트 링크는 저희가 매월 그 달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가를 분석을 해서 레포트로 영상을 찍은 이제 시청자분들만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요. 이번 8월의 대장주는 제가 분석을 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61%짜리 대장주입니다. 우선은 이 영상은 이제 일부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이제 고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8월의 대장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뭐 목표가, 분할 매도가, 손절가까지 싹 다 나와 있고요.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장중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려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왜 좋은 자리인지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8월의 대장주를 이제 3분간 좀 짧은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니까 설문조사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 영상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 영상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를 지금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걸 텐데, 유튜브라는 특성이 뭡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이 주식 영상이 전문가의 영상인지 아니면 그냥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도권의 자문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전문 인력이었다라는 얘기죠. 보시면은 저의 이름과 그리고 자격 구분이 있는데요.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노하우들을 쌓아온 노하우들을 요약해서
대해서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쵸 지금 실제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영상이지만 제가 실전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식 공부방 입장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장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24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연속식 공법의 황화리튬 데모플런트를 증설을 완료했는데 연속식 공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의 이 황화리튬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에 따라서 상업화 플랜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은 엄청나게 급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26년에 황화리튬의 기술 검증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검증을 마친 뒤에는 바로 상업화 설비가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착공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이제 플랜트 공장을 상업화로 이제 바꾸는 절차를 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완공은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황화물 전고체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온 전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무려 2배나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이 위치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서 바닥에 강한 저항선을 한 번에 돌파를 했어요. 그쵸? 이 46,000원, 7,000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저항이 나왔었는데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점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평선을 지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그쵸 잘 버텼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조정이 나오면서 그래도 윗꼬리가 이렇게까지 나왔고 앞에 있는 물량들을 다 먹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8월 6일에 나왔었던 거래량과 그리고 금요일에 나왔었던 거래량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주가는 사실상 같은 고점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의 성격이 훨씬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 상승하는 채널이 죽지가 않았어요. 그쵸? 계속해서 저점을 견조하게 올려주고 있고 앞에 나온 이제 단기 이 급등은 이전에 있는 급락들을 다 먹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이 된 뒤에 주가가 급등하고 9만 원에서 쭉 내려왔고 그리고 다시 9만 원, 8만 원 수준에서 다시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게 역시나 매도가 강하다 보니까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소화가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바닥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하고 있는 이 채널들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금요일 장 때 장 초반에 물량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급매도가 나왔고 이 물량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52,000원 이제 고점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물량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방향이 우하향이니까 한번 눌린 다음에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된다면요. 요거는 바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빠질 때는 48,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이 갭이 살짝 뜬다 그러면은 바로 접근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간단하게 봤고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6만 원 자리는 저항이 강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죠. 네, 짧게 보실 분들은 5만 5천 원에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기업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우선 나노신소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를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 나노신소재의 CNT 기술을 통해서 뭐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기도 하고 무음극재 배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이 CNT 생산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CNT의 구조를 보시면은 흑연과 굉장히 비슷해요.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음극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 능력이 낮아 가지고 좀 비쌀지라도 나중에 이런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상당히 또 보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노신소재가 당분간은 이제 실적을 좀 싹쓸이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테슬라의 전기차라든지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하는 배터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리콘 응급제 뭐 전고체로 넘어갈 때도 전부 다 이런 탄소 나노튜브가 쓰이기 때문에 이후에 고부가 가치 배터리에는 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뭐 바닥이죠. 많이 내려왔고 견조하게 바닥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계속해서 돌파해 주면서 꾸준히 가고 있고요.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아주 좋은 캔들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리튬 가격도 올라오고, 그리고 전기차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ESS 시장도 커졌고, 휴머노이드 시장도 지금 새로 생기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배터리의 기술을 견제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크게 성장하고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에도 장기 평선을 이제 계속해서 터치를 해줍니다. 지금 6개월 선에 연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캔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종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장기 평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전에도 대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런 장기 평선을 돌파했을 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반대로 이탈하면요 좀 빠지죠. 그리고 다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반등하고, 그쵸,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요 쭉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2024년 초반대 이후로 지금 장기 평선을 다시 돌파하려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이평선에서 맞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이 말랐고 지금 개인들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자, 주봉을 보도록 할 텐데, 주봉 보시면은 이것도 뭐 거래량이 특출나진 않아요. 근데 잘 가고 있죠. 그만큼 매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이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했었던 이 하락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하락 이후에 매물대 이후에 최저점이 나왔었던 이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쵸, 이런 윗자리까지 소화를 하기 위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장 끝날 때도 흐름이 좋았어요. 이렇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올려주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월요일부터 꽤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짧게 봤고요. 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이고요. 7만 원의 자리에서는 장기 평선 돌파 이후에 저항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락이 나왔었던 이런 매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63,000원에서 1차로 절반 파시고 그 다음에 7만 원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노 신소재 같이 봤고요. 마지막은 세비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이죠. 오타가 났는데요. I입니다. I. 자, 선 세비캠은 국내 최초로 고순도 99.9% 이상의 탄산 리튬 생산이 가능한 이 습식 재련 공정을 상용화했습니다. 야,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서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탄산 리튬을 어떻게 하면 이제 국내에서 정제를 하고 미국에서 수출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핵심 문제인데,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할 때마다 보조금을 받는 이 AMPC 법안도 이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야 해요. 그래서 이런 국산화, 광물의 국산화도 지금 필수 과제로 따라온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끔 탄산 리튬을 그쵸, 고순도로 이제 또 정제하는 기술을 공정을 더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튬 가격에도 반응하고 이런 배터리 기업들이 올라갈 때 같이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년까지 전구체의 복합액 생산력을 2배로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구체라는 것은 NCA라든지 LFP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리튬을 첨가하면 양극재가 돼요. 양극재 전 단계가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전구체의 생산 능력을 팍 키우면서 이런 국산의 배터리 소재의 능력을 많이 키운다, 생산 능력을 많이 키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이제 리사이클에도 쓰이기 때문에 복합액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을 지금 이번에 증설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세비캠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세비캠 이번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일봉이고요. 금요일만 하더라도 36,700원을 찍으면서 2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 3시 장 끝날 때는 쭉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 외에서도 34,000원까지 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눈여겨봐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고 오히려 빠질 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장기 평선 240일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장기 평선 돌파는 항상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런 장기 평선을 돌파하니까 시원하게 이제 급등이 나와 버려요. 우선은 계속해서 막혔었던 이런 2만 원짜리도 그렇고요. 2만 원짜리 한 번에 돌파했고요. 그렇죠? 위에 매물대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눌림이 크게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정만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모습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갭 상승도 나와버리면서 이렇게 그쵸? 윗꼬리 한 번만으로 소화를 해버리고 지금은 어마무시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달간의 개인들이 8만이 나갔고 외국인들은 지금 9만이 들어왔고요. 금요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10만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우선은 시총이 아직도 1,9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윗꼬리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음봉 중에서 가장 큰 음봉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윗꼬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세비캠이 3만 원 초반선에서 다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34,600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전에 제가 8월 3일에 대한조선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한조선. 대한조선이 8월 3일 이때 일요일에 영상을 찍은 다음에 월요일에 곧바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16%, 14%가 빠졌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와도 담으셔야 하는 주가가 빠져도 담으셔야 하는 게 조선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후에 대한조선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11만 6천 원을 찍었어요. 그쵸? 자, 이것도 제가 매도가를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10만 5천 원까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갔지만은 10만 5천 원에서 충분히 매도했다면은 지금 10만 5천 원에서 이제 매도가 걸리고 있죠.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기업들은 빠져도 또 단숨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세비캠도 음봉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높은 자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자리서부터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세비캠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세비캠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비캠의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음봉이 갑작스럽게 나왔었던 자리이기도 해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자리이기도 해서 저기는 최종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짧게 보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38,000원까지 보세요. 38,000원 1차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고체 중에서도 황화물계의 전고체 기업들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리튬의 흐름도 좋고요. 요즘에 2차 전지 소재 전체적으로 또 흐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바닥에서 한 주씩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나노신소재, 세비캠 참분할 해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정말로 많이 주셔요. 주코치 매매 전략 주식 또박이 채널은 유료 회원권을 혹시 운영을 안 하는지 공부방에 들어오더라도 직접 1대1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유료방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지, 그쵸? 리딩을 따로 안 하시는지, 유료여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유료방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이고요. 소수 정예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유료방을 운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이제 도움을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가 특별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를 해서 본 채널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투자로 지치고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나 영상이나 공부방을 통해서도 내가 좀 잘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채널의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를 권유하지 않으며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칭범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식 제휴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공식 제휴사 확인 및 각종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사 확인 및 사칭 정보 제보라고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제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제 프리미어 컨텐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